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연말 연시가 되면 항상 많은 것이 또 건강 챙기기가 참 힘든데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술자리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요 건강 정보로 건강하게 연말 연시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윤희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송년회다 신년회다 해서 잦은 술자리가 극에 다다르게 되면요 우리 건강을 해치기가 십상인데요. 특히 잘못하고 있는 음주 상식들을 믿고 연이은 술자리를 버티다 보면 분명 몸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음주 상식들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주 후에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땀을 빼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이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땀을 빼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술을 마신 후에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거나 사우나를 즐기면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심장으로 급작스럽게 피가 몰리게 되므로 위험하다고 하죠.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몸의 균형 감각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에는 사우나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장약을 먹고 술을 마시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네, 약은 간에서 분해되고 알코올 또한 간에서 분해가 됩니다. 간은 술과 약 두 가지를 분해하는 효소를 한꺼번에 생성하게 되므로 당연히 무리를 하게 되죠. 특히 제산제 계통의 위장약은 위를 보호할진 모르겠지만 위벽에 있는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동까지 막기 때문에 제산제를 먹고 술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20%까지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한번 토하면 술이 깬다일까요? 네,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알코올은 위에서 10% 정도만 흡수되고 난 뒤에 장에서 90% 정도가 흡수가 됩니다. 구토를 하면 위에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던 알코올이 음식물과 함께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술이 잠깐 깨는 느낌은 들긴 하지만 구토는 소화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식도가 찢어져서 피가 나기도 하고요. 위산과 함께 역류하기도 때문에 식도염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전후 우유를 마시면 위벽이 보호가 될까요? 네, 음주 전에 우유를 마시는 습관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유는 약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위산으로 희석이 되거나 중화시킬 수가 있고요. 일시적으로는 속쓰림 증세가 좋아질 수 있지만 궁극적인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도리어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술을 마실 때 안주를 먹으면 덜 취할까요? 이것 또한 아니라고 합니다. 안주로 인해 술의 흡수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취하지 않을 뿐이지 흡수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취하지 않을 뿐이고요. 취하는 정도는 마신 술의 양과 정확히 비례한다고 합니다. 맥주 한 잔과 위스키 한 잔은 그 속에 함유된 순 알코올이 12g으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술을 마시면 체온이 내려갈까요? 네, 알코올은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서 일시적으로 몸이 훈훈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관 확장으로 인해서 열 손실이 많아지고 뇌의 체온 조절 중추를 억압하기 때문에 오히려 체온이 더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술을 빨리 깰까요? 네, 음주 후에 숙취 음료로 커피 드시는 분들 좀 계신데요. 네, 아니라고 합니다. 이 술을 마신 후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요. 또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감정을 이완시켜서 안정감, 자기 만족감과 기억력 저하, 체력 저하 등 복잡한 생리작용을 할 뿐 술이 빨리 깨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알아두면 유용한 음주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얼마나 마셨니? 라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한 잔 마실 때마다 해당 주류의 캐릭터들을 터치해서 설정에 미리 저장해두면 주량을 넘어가면 역시 설정에는 119로 지정해둔 번호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거나 문자를 보내도록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네, 자동으로 기록되는 음주 달력에는요. 틈틈이 음주의 당일 현장의 소리가 녹음되어 있어서
통해서 사라질 뻔한 기억을 되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재밌는 애플리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다음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당신은 멋져라는 앱인데요. 아이디어가 넘치는 건배사에서부터 개인의 음주량과 컨디션까지 관리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음주 통계와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술자리 약속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술계부와 술자리 분위기를 즐겁게 해주는 술자리 게임, 그리고 해장법과 지역별 콜택시, 대리운전 업체 정보 등 전화 걸기 기능까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앞으로 술고래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카메라에 비춰서 폭탄주를 쉽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앱입니다. 양주와 맥주는 원조, 소주와 맥주는 소맥, 맥주와 양주는 금태주 등 6가지 종류의 폭탄주의 잔 크기를 맞춰서 촬영하면요. 오래 살자, 최고의 맛, 먹고 죽자 등 이 3가지 버전으로 원하는 맛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 개인차를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숙취 해소라는 앱입니다. 네, 친환경 그린 음악을 통해서 숙취 해소를 돕는 앱인데요. 그린 음악은 약 2000Hz의 동료풍의 경음악에 자연에서 녹취한 새소리와 물소리, 또 소 울음소리 등 내추럴 사운드의 조화와 동식물의 생육과 자연 치유에 촉진하는 음악으로 가장 작물 생산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그런 음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녹십자의료재단의 임상검사센터에서 실험 결과 음원을 들은 날이 듣지 않은 날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1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바로 음주 측정기인데요. 네, 성별과 체중, 음주량, 음주 후 경과 시간을 대입해서 혈중 알코올의 농도와 예상치를 측정하는 위 드마크 공식을 이용해서 현재 체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예상치의 계산을 알려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는 다수의 통계치 수치에 준하는 대략적인 참고 수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맹신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연말 연시에 안전하게 음주를 즐기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즐거운 연말 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술독과 피로를 풀어주는 음식으로 미리미리 간 건강을 챙겨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간은 영양소를 저장하고 이를 산화해서 열량으로 이용하고요. 또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다른 조직으로 보내는 그런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 대사를 담당하고 독소를 해독하고 담즙을 만들어서 지방의 소화를 돕기도 하는데요. 이렇듯이 모든 신체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간이 건강하지 못하면 전신의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간은 기능이 상당수 나빠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이상 소견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간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전신 이상 역시 소화 불량, 피로감, 미열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 때문에 간 질환의 진단이 늦어지고요. 예후도 불량한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평소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연말연시 그래서 똑똑하게 술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마다 알코올성 간 손상에 대한 감수성은 다르지만 안전한 음주량은 건강한 간을 기준으로 소주 3잔 미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나 적은 양의 알코올로도 간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거나 2, 3차 등 여러 군데를 전전하면서 마시는 경우, 또 여러 종류의 술을 한꺼번에 섞어서 마시는 경우에는 간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소주 한 병이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시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주 후에는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이상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나의 간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는 과도한 열량 섭취를 피하고 체중을 감량하는 것입니다. 네, 여분의 열량은 간에서 지방 축적을 증가시키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 질환은 과체중, 고지혈증,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 등의 특징을 갖는 대사증후군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고요. 체중 감량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입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단백질은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요. 지단백을 합성해서 지방의 간에서 혈액으로 이동시켜서 지방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백질 섭취량이 지나치면 지방 섭취량이 함께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요. 단순 당분 섭취를 제한하는 충분한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네, 당질이 섭취 총용량 60%가 넘지 않도록 하고요. 설탕, 초콜릿, 꿀, 열 등 단순당의 섭취를 줄이도록 합니다. 피로를 해소하고 활성산소를 발생을 줄여주는 비타민, 특히 육류와 생선, 우유, 달걀 등 풍부한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 음주량 조절과 원인 질환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알코올성 간 질환은 술 종류와 알코올 도수에 관계없이 섭취한 알코올의 절대량, 지속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음주량의 조절은 분명 필요합니다. 지방간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단주하고 균형 잡힌 식사로 영양 개선하는 것 중요하겠죠. 네, 다음은 약이나 보조식품 등에 대한 오남용을 좀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약이나 보조식품들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임의 섭취보다는 새로운 약제의 복용이나 장기 처방이 필요할 때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손톱깎이, 면도기 등은 타인과 함께 쓰지 않는 것이 좋고요. 불건전한 성관계나 비위생적인 문신, 또 침술 등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없다면 예방접종 실시하는 거 필수적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간 건강에 좋은 요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시조개인데요. 열량과 지방 함량이 낮아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요. 또 타우린이 특히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 또 담즙 분비로 촉진해서 간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비타민 A와 C가 부족하므로 부추와 토마토와 함께 먹는 것이 영양소 보충에 이상적인데요. 네, 부추는 발암물질에 의한 돌연변이 유발을 억제하고 위암과 유방암, 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다음 음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알려드릴 음식은요. 들깨 감자전인데요. 들깨는 지방산 구성이 리놀렌산 54%, 리놀렌산 14%, 그리고 올레산 19%로 되어 있어서 필수 지방산이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들깨는 간을 윤택하게 하고 골수를 메워주는 구실을 하고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다고 하는데요. 단 식품 자체의 기본 열량이 높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음식은 토마토 양파 수프입니다. 바로 토마토는 리코펜의 함량이 많은 채소인 만큼 항암 효과가 큰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혈중 임파구와 간세포 조직의 산화 조직을 감소시킵니다. 연구 결과 최근 보고되어서 단기간의 보충만으로도 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입증이 되었죠. 네, 토마토는 생것보다는 기름을 넣어서 가열해 조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다른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콩나물, 새우 영양죽인데요.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유리아미노산과 아스파라긴산의 섬유소가 풍부하고요. 비타민C 역시 다량의 함유로 주로 물에 삶아 무치거나 국으로 끓여 먹지만 찜기에 찌면 영양소 파괴도 줄이고 또 콩나물 자체의 수분만으로도 조리해서 더 고소한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도라지 누름이라는 건데요. 이 도라지의 효능은 주성분인 사포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포닌은 진정 해열뿐만이 아니라 진통과 혈당 강화, 그리고 콜레스테롤 대사 개선, 항암 작용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독성으로부터 간을 보호하고 또 면역 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음식 후에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 네,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요리입니다. 청국장 채소전인데요. 청국장은 이미 암 예방의 기능성의 물질인 콩 단백질에서
유래한 펩타이드와 아미노산, 트립신 저해제, 이소플라본 등의 페놀성 물질, 피티산, 그리고 사포닌, 리그닌, 불포화 지방산 등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혈전을 용해해서 뇌졸중,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또 간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제격입니다. 보통 해콩으로 담근 청국장이 묵은 콩으로 만든 것에 비해 암 예방 효과가 2배나 뛰어나고 또 죽염을 넣어서 만든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우리 간은요, 침묵의 장기라고 하고 또 정화작용을 하는 그런 몸의 장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간 건강을 위한 정보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알려드릴 소식은요. 연말연시에 특별한 모임을 위한 레스토랑 가이드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곳은요. 바로 퓨전 일식 다이닝인데요. 슈밍화 미코입니다. 국내 최초로 분자 요리를 선보인 신동민 셰프가 일식을 기반으로 한 창작 요리를 선보이는 곳입니다. 커피 사이펀을 활용해서 오차 츠케, 다다키 등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모던 일식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런치에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창작 우동과 돈부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레스토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요리 파인다이닝입니다. 그린 테이블이라는 곳인데요. 네, 탄탄한 실력으로 인정받은 미녀 셰프죠. 김은희가 전국에서 들여오는 제철 재료로 정성을 담아 프랑스 요리를 내는 그린 테이블입니다. 단품 코스 모두 주문이 가능하고요. 안증맞은 플레이팅을 산뜻한 인테리어에서 즐길 수 있어서 여성 단골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곳은 서울 서초구 동강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금은 흔한 요리지만 특별하게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태국 요리, 에스닉한 요리인데요. 부다스 밸리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용산구 녹사평대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은은한 조명 아래서 즐기는 태국 요리는 어떨까요? 경리단길에 위치한 1호점보다는 넓고 전망 좋은 2호점을 추천합니다. 태국 현지 방식대로 짜고 단맛을 유지하면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고수만 덜어냈습니다. 맥주와 칵테일 또 와인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태국의 맛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중식 레스토랑 몽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하고 있는 레스토랑인데요. 미식가들 사이에서 손꼽히는 중식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2층에는 가정집을 개조해서 대부분 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어서 연말 모임의 제격 장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중식 대가의 이연복 조리장이 자신있게 선보이는 동파육과 코스 요리에 중국술을 곁들이면 몽란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연말연시 여러분들의 모임을 특별하게 해줄 레스토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유한타 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고요. 종목 번호는 096770입니다. 2015년 실적 회복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당 2,800원 수준의 배당급 지급 가능성은 주가 안정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SK그룹이 정유화학 부문의 사업을 조정하면서 2007년에 설립돼서 SK에너지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트 지분을 100% 보유한 지주회사입니다. 2011년 1월 SK에너지와 SK종합화학과 물적 분할을 완료한 동사는 자원개발과 리튬이온 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국내 최대의 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SK종합화학은 LTLN, 그리고 PP, HDPE, LLDPE 등을 생산하면서 화성 원료인 PX 역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유한양행입니다. 종목 번호는 000100입니다. 유통마진 인하와 또 제품 믹스로 4분기 수익성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자회사 유한킴벌리의 실적 개선으로 2014년 지분법 이익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제약업체 중의 하나로 전문 의약품과 해외 사업, 생활용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전체 사업에서 의약품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해외 사업이 16%, 생활용품이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외자업체들의 전문 의약품을 도입해서 판매를 개시했는데요. 길리어드의 비리어드, 베링거인과 겔하임의 트윈스타, 트라젠타를 도입해서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에서 추천한 종목이죠. SK이노베이션과 유한양행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좀 참신한 광고를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Ô, Diego. Oi. Você fez alguma coisa no cabelo? Não. É que ele tá com um efeito de comercial de shampoo de mulher. Como você... Sério? Deve ser o shampoo que você tá usando. Sexy and free. Shampoo feminino não foi feito para você. 네, 풍성한 머리카락 그리고 좋은 머릿결을 상상하면서 만든 그런 광고일 텐데요. 네, 그냥 별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도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는 그런 광고인 것 같습니다. 네, 여자인 저도 남자분의 모델분의 머리카락이 정말 부럽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벌써 갑오년의 해가 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이 바로 2014년도의 마지막 월요일인데요. 네, 다음 주 제가 또 월요일에 인사드리게 되면 새해 인사드리게 될 텐데, 네, 무엇보다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또 희망찬 내일이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